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여성인데 요리 연구가고, 근데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13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인플루언서, 저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이 100만 구독자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하죠. 그런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실은 많이 사셨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영국 분과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도 이제 유튜버인데 결혼해서 영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좀 지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원래 영국은 공공의료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로 하는데 대신 굉장히 더디고 좀 이 질이 낮아요. 그 의료에 대한 만족스럽지 질이. 못하다. 그런데 사립이 있긴 있지만 사립은 또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이야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치료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생활 방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마스크도 내리고 뭐 케이크도 끄고 립스틱 선물 받은 것 바르고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로 논란이 커졌다가 그러니까 자가격리 가운데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뭘 이런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가격리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과 격리를 하자.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만나면 그것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자가격리를 하는 도중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사람들을 부르진 않죠.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비난을 받을 만한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이제 확산된 게 이겁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건 유튜브 시청자들 다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매달 뭐 그 한국에 세금도 내고 또 건강보험료도 냈기 때문에 돌아가서 받는다. 이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건강보험법 52조 2항에 따르면 해외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요? 조금 달라요. 조금 이제 그 개념이 약간 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외 한국 외국인이라도 6개월 이내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예를 들자면 6개월 동안 미납됐던 걸 한꺼번에 다 갚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걸 다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달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꼬박꼬박 내왔다. 또 건강보험료도 내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혹시 그래서 외국인들이 먹튀하는 것처럼 먹튀라는 게 딴 뜻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그 실속만 이 이득만 취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행태가 아니냐라는 비난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는 해당 내용을 어쨌든 해명해서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 방역 수칙을 지켰는가라는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게 지금 논란이 이제 더 커져 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많고 또 잘못된 상식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에요. 2015년부터 사실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5년도에도 최근 같은 국감장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례가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하는 와중에서 어떤 외국인이 30만 원 보험료만 내고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받고서는 출국해버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술 같은 것들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3개월 체류하고서 260만 원 보험료를 내고 2년 반 동안 6억 원 가량의 치료를 받고 5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6억 원의 치료비가요? 난치성 뭐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2016년도에는 중국인 266명이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C형 간염 신약을 처방받고서 건강보험공단이 31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발화돼서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버의 문제도 사실은 연관돼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느끼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평시에 계속
무언가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네네. 나중에 위기가 온다거나 갑자기 그렇죠.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여러 사람들 걸 모아서 다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보험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30만 원 보험료 내고 2억 5천만 원 혜택, 뭐 260만 원 보험료 내고 6억 치료비. 이건 정말 좀 너무 화나는 일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자신이 계속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 돼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건 서로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아프면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그렇게 받고서는 그냥 자기네 나라로 출국해 버렸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2019년 이전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3개월 동안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거냐 안 가입할 거냐를 선택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3개월 딱 좀 버티다가 3개월 끝난 다음에 가입을 해요. 네. 그다음에 한 달 가입한 이후부터는 사실 자기가 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험을 이용하고 그냥 출국하는 이런 그런 사례가 법을 이용하는 네네. 그런 그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법을 바꿨어요. 예. 일단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라고 해서 네. 무조건 가입시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단 6개월 체류. 6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모든 외국인을 전부 다 가입하고 네.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 가입이랑 똑같고 지역 가입자는 물론 개인과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이제 이 부과를 하되 단 이게 외국인들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노출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하한 규정을 뒀어요. 직전 연도 11월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으면 그 액수를 받는다. 네. 즉 약 한 11만 원 정도 작년 평균을 해봤더니 11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11만 원 이상이 되면 이상을 내는 건데 11만 원 이하가 되면 11만 원 내는 뭐 그런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납하게 되면 그 회수 가능할까요? 일단 불이익은 줘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가장 불이익이 뭐냐면 비자 연장이라든지 혹은 체류 신청 이런 데서 체납한 흔적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출국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건보료 체납시 물론 뭐 체납하면은 혜택이 안 받아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아예 뿌리를 받고 네. 자산을 형성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 그 징수를 우린 국내인처럼 징수를 강제로 진수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거액의 혜택을 보는 건 이제 역선택이라고 보험업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네. 외국도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안을 마련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상호주의예요. 독일은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에게 그 나라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혜택을 주면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독일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거죠.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체류하면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한참 막 확산되고 막 이럴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코로나19 그 치료받는 거 공짜다. 뭐 이런 것들에서 막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했었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이게 치료는 사실은 어느 국가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치료비 전액을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규칙이 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40조에 의하면 WHO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백신 접종, 예방, 격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전염병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그분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또 이 전염병 확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료비 부담을 만약에 그 전제로 한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회피해야 한다든지 숨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 더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규칙대로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7개 국가 총 8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왜 우리만 다 부담해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8월부터 상호주의에 굉장히 입각해서 아까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독일처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을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 그 나라에 대해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한다. 뭐 이런 그 규정을 지금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 특히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가짜 뉴스도 꽤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외국인 먹튀 논란이 커지고는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정수급은 내국인 부정수급도 많아요. 하다 보니까 외국인만 또 뭐 부정수급을 한다, 먹튀를 한다라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는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자꾸 어떤 집단이나 어떤 특정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집단화해서 좀 뭐랄까요 매도하고 혐오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로나19도 사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함께 사실 공유하고 치료해야 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나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수익을 그러니까 혜택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고 허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산객 묻지마 살인 사건 드론 범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쏘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